자, 쌤통고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 일단 학교 시험지의 레벨 자체가 조금 높았어요. 생각보다. 이제 2등급 문제 정도도 빡빡한 문제도 많았고, 특히 이제 객관식의 맨 마지막 문제는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난이도가 꽤나 높거든요. 많이 높고, 서술형도 그렇다고 뭐 상당히 쉽다. 그런 것도 아니었고, 특히 서술형 3번도 좀 생각보다 시간 좀 잡아먹지 않았나. 그래서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조금 낚시 포인트들, 애들이 이제 약간 장난질을 좀 친 문제도 몇 개 있어서, 생각보다 이제 시간 분배도 필요하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시험지는. 일단은 뭐 전문항을 풀이하기보다는 주요 문항들 위주로 이제 문제를 좀 풀이해 볼 건데, 일단 그 앞까지는 그래도 나름 잘 풀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슉슉슉 하고 잘 넘어왔을 건데, 이제 8번부터 이제 조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8번부터 한번 이제 건드려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P의 여집합이 Q 빼기 P의 여집합이 Q다. 일단은 연산법칙을 쓰게 되면, 연산법칙은 아니죠. 차집합이니까 Q의 교집합의 P로 바뀌고 합집합의 P의 여집합이니까 전개해주면 Q 합집합 P 여집합, 그리고 괄호를 안 썼네.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전지 뭐지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교집합의 P 여집합 합집합 P가 돼서요. 요만치는 자기랑 자기 아닌 걸 전부 다 합치면 전체가 나오니까 전체에다가 교집합이라서요. 사실상 없는 수준이죠. 없다고 치면 결국에는 Q랑 P를 합쳤더니 Q가 나왔다라는 결론 때문에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결국 Q가 P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의 형태가 나올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not P면 Q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쁘게 대우도 한번 써야 되죠. 습관적으로. 그럼 이 두 개 정도를 일단 선지해서 고르면 되지 않을까. 딱 5번이 나오기 때문에 골라서 넘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인데 뭐 적으면서 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호부터 하나씩 읽어보면,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다. 이게 함수의 정의죠. 기억 맞고요. 니은은 F가 1대1 대응이면 F는 1대1 함수다. 그렇죠. 왜냐하면 1대1 함수가 돼야 1대1 함수가 되어야 그 안에서 특정한 조건을 더 만족시켰을 때 1대1 대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조될 거라서 예이면 예이다. 즉 충분 조건이다 라고 물어본 거라서 이것도 맞아요. 다음 디귿에 항등함수의 치역은 정의역과 같다. 당연하죠. 항등함수는 X장초 내가 이제 X에 뭔가를 넣었을 때 똑같은 게 나오는 건데, 그럼 당연히 치역과 정의역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5를 넣었을 때 치역이 뭐야? 선택된 친구들인데 딱 5가 나왔다라는 거니까 그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됐고요.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딱 약간 띠용 했을 것 같은 포인트가 리을인데, 뭔가 좀 그래요. 심지어 선지도 이제 또 4번이 있다 보니까 함수 F에서 치역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치역을 실수 전체 집합으로 생각한다죠. 사실 이제 우리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전체 집합으로 생각하는 건 정역과 공역분이었거든. 그래서 치역 같은 경우에 사실 말이 없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전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거고, 이제 그 다음 미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역, 니은, 디귿에서 확신을 얻었다면 선지가 없으니까 1번 찍고 넘어가도 되는데, 한번 보면 함수 G의 그래프가 각 원소 A에 대해서 X축의 평행한 직선과 오직 한 점 만나는 게 아니죠. 즉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랑 한 점만 만나야 되니까 Y는 A가 아니라 X는 A랑 한 점씩만 만나야 된다라고 바뀌어 있어야 돼서 미음도 틀렸다. 정답은 1번 찍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0번. 9번도 실수 같은 거, 특히 리을에서 이제 조금 시험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되나?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보면 일단 간단하게 A랑 B랑 C를 일단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형태로 그려서 개수 체킹을 해주면 A 같은 경우에는 16개가 있다고 하고요. B는 18개, C는 20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A랑 B랑 겹치는 게 12개인데 3명이 전부 다 겹친 건 7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7개가 일단 바뀌고요. 그 다음에 A랑 B랑 겹치는 게 총 12개라고 했으니까 7개를 딱 빼게 되면 5개가 여기 남겠지.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어디냐면 개수에 C에서 A랑 B의 합집합인 부분을 빼달라고 했으니까 그림상 C 입장에서 A랑 B랑 합쳐져 있는 부분을 빼게 된다면 뭐 일단 느낌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이 파트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잘 모르겠다 한다고 치면 C 입장에서 번호를 한번 쳐보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1번, 뭐 2번, 3번, 4번이라고 잡았을 때 1, 2, 3, 4라는 번호에서 A 합집합은 얼마예요? 퉁퉁, 뭐 어차피 C를 벗어난 바깥쪽은 어차피 차집합에서 신경 쓸 대상이 아니니까 빼고 1, 2, 3만 일단 있었다고 치면 1번, 2번, 3번은 빼주세요 이 말인 거니까 탕탕탕 하고 나면 4번만 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4번의 원소의 개수가 언제 가장 크고 언제 가장 작냐고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제부터 약간 이제 이 원소의 개수를 어디에 분배를 해줄 것인가의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12개이기 때문에 A는 토탈 16개를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이고 거기서 12개가 이미 이 영역에서 먹혔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여기 아니면 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앞으로 남은 후보는 4명이 남고요.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도 18개여야 되는데 12개가 이미 여기서 차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남은 6명의 친구들이 일로 갈지를 이제 결정을 한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 파트가 가장 커지려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가장 넓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체 개수는 20개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7개는 일단 확정적으로 먹었거든? 그럼 이제 남은 13개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러면 여기다 13개를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올 수 있는 13개를. 왜? 이 4개를 1로 보내버리는 거야. 6개를 1로 보내고. 사실은 보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합이 18개를 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다행히도 안 넘죠.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없이 13개가 최대값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최소값은 이 공간이 가장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4개와 6개 친구들이 최대한 C의 공간에 꽉꽉꽉 들어가가지고 이 볼륨을 죽여버려야 돼요. 4번을. 그러니까 여기에 6명이 탕 들어가고 여기에 4명이 탕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17개죠. 그럼 20개에서 17개가 일단 최대한 다 먹고 시작한다고 치면 3개가 될 거라서 최대와 최소값의 합은 1번인 16이 나온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11번.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이제 그냥 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사실 이제 정말 서술형에서 직접 그리지 않는 이상은 객관식 안에서는 이제 조금 슥싹슥싹 해보면 대충 감이 오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는지. 자, 일단 먼저 항상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는 여기 이제 이 끊긴 부분들 전까지는 일단 다 한번 훑어봐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0이고 이게 2분의 1이고 1 여기가 1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쵸? 자, 그럼 이제 일단은 x가 0에서부터 2 범위에서 2분의 1 범위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 읽을 때 내가 대응한 함수 값들을 보면 f에서 fx 합성이니까요. 여기를 내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한번 쫙 읽을 때 fx 값은 어떻게 되냐면 0에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여길 봐야 되죠. 1에서부터 0으로 이제 이렇게 쭉 내려와. 자, 그럼 다시 이제 F 입장에서 1에서부터 물론 이게 수학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에서부터 0까지를 이제 한번 쭉 읽어봐달라 이 말인 거야. 그럼 1에서부터 0까지 쭉 읽어나면 잠깐만 우리가 아는 그 그래프 모양이 나오지 않나? 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어. 그래서 이걸 보고 와 그럼 이제 이 그래프 모양이 그대로 찍으면 되니까 3번 찍으시면 이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는 알지만 조금만 디테일 챙겨서 자, 왜 아니냐면 여기에 한번 넣어봅시다. 우리가 한번 진짜 그게 맞는가? 그러니까 즉 우리가 상상했던 그림은 찍찍 이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3번을 찍었을 수도 있는데 자 봅시다. 0을 넣어요.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시죠. 0 넣어. 그럼 F0은 1이지. 그럼 F1은 얼마예요? 0이라서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럼 이 모양은 맞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 나간다고 치면 올라간 느낌이죠. 내려간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올라간 느낌으로 2개가 나올 것이다가 되는 거야. 어디까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읽었을 때. 근데 어차피 x가 똑같은 짓을 또 2분의 1부터 1까지 또 읽는다고 치면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내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고 하면 이제 우리는 앞에 거랑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 거니까 여전히 똑같은 모양이 나와서 5번 찍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풀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저도 압니다. 이게 1차식이기 때문에 그냥 함수를 잡아가지고 직접 다 해도 되지 않나요? 되지만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 제한도 있다 보니까 그걸 고려해서 조금 더 좋은 풀이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 이어서 센터거 12번 문제 풀이 해도록 합시다. 이 문제가 이제 시험장에서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보편적으로 이제 not P이면 Q이다가 이제 거짓이 아니라 원래는 참으로 많이 주죠. 문제를 참으로 많이 주는데 이 문제 좀 특이하게 거짓으로 뒀어요. 그래서 일단 두 집합의 위치 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두 가지가 대표는 있을 건데 맞아요. 일단 5가지가 있을 건데 not P란 집합이 있고 Q란 집합이 있을 때 첫 번째로 보편적 학생들이 떠올릴 수 있는 건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죠. 근데 두 번째로 not P랑 Q가 아무런 연관도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소인 거죠. 그럼 세 번째로 not P란 집합 안에 Q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Q라는 집합 안에 not P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not P가 Q랑 완전히 똑같을 수도 있죠. 그럼 5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집합은 그럼 이 중에서 not P이며 Q이다가 거짓이 될 수 있는 애들만 일단 골라보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not P인데 Q가 아니어야 되죠. 거짓이라는 건. 그럼 여기 이 파트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너는 가능하겠다라고 일단 고르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not P이면 Q이다. 얘는 일단 그냥 여기 있어도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있기만 하면 not P이면 Q이다가 될 수가 없으니까 거짓이 돼서 이 친구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두 개 정도 보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얘도 not P이면 Q이다. 그럼 만약에 한 이쯤에 있어. 여기 뭐 여기 원소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not P이면 Q이다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도 되는 거야. 거짓이 되니까. 그럼 다 되네요. 라고 말하기에는 만약에 이런 그림이었을 경우 not P이면 Q이다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전부 다 참이야. 거짓이 될 수 없어. 왜? 어차피 P 안에 not P 안에 서 있으면 그건 무조건 Q가 되거든. 그래서 안타깝지만 너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 not P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건 동시에 전부 Q에 들어가니까 이 친구도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제외해야 돼요. 자, 이 문제가 왜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었을 거냐면 5가지 집합 중에서 2가지를 제외한 3가지를 전부 다 고르지 않았었으면 답 고르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웠을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1번에 이제 잘 봐. 내가 만약에 이거를 고르를 못했다고 칠게요. 이거를 고르를 못했어. 만약에 내가 2개 정도만 생각해서 이제 2개면 되겠네 하고 이제 1번을 딱 보면 P랑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걸 생각을 못했어. 그럼 봐봐. 어떤 일이 터지냐면 나피니까 P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나피가 아닌 바깥에 이 그러니까 번호로 치면 번호로 제가 보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잡을 때 나피인데 P는 뭐가 돼요? 그러면 3, 4가 되죠. 3, 4가 되고 그 다음에 Q는 뭐가 되겠어? 2, 3이 되니까 겹치는 게 어떻게 돼요? 있죠. 3으로. 그냥 겹치는 게 없지 않다. 맞는 말인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만약 1번과 2번과 3번 영역을 딱 잡았다고 쳤을 때 P가 아니라는 거는 2와 3이고 Q는 2니까 또 겹치는 게 있어서 겹치는 게 없지 않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네 이러고 이제 1번 체크하시면 이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 정답은 5번인데 웃긴 게 만약 이거를 알고 있었어. 3개를 만약 내가 다 체크했다면 혹시 얘도 하고 보는 거지. 그러면 P 번호가 어떻게 돼요? P가 아닌 거니까 여기도 1번, 2번, 3번이라고 잡으면 P가 아닌 거는 3번 P인 거. 그 다음 Q는 1번이니까 이거는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지 않다가 아니라는 거지. 겹치는 게 없다는 거야, 공집합이. 그래서 1번은 컷. 그러면 그거를 이해했다면 2번도 사실 자동으로 날아가는 게 P 교집합 Q는 그럼 공집합임? 이라고 봤을 때 얘는 맞지. 얘는 맞아. 근데 나머지 2가지 경우를 못 봤다면 맞네.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또 틀리는 거야. 왜냐면 1, 2, 3번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찾았던 케이스는 공집합이 아닌 게 맞거든. 이해돼 있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모두 다 찾지 않았으면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3번, 4번도 직접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3번 같은 경우에도 P랑 교집합의 Q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즉 P 빼기 Q가 여집합 성질 쓰면 이래 되냐?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이 되냐라는 건데 전부 다 돼야 돼. 만약에 그러려면. 근데 이미 여기서부터 틀렸어. P랑 Q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3번도 컷. 4번. 4번 같은 경우에도 P, 이건 뭐예요? 이번에 Q 빼기 P죠? 바로 할게요. 이것도 공집합이냐? 그럼 Q가 P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닌 거 있죠, 여기서. 이게 아닌 거니까 4번도 커트고 정답이 그래서 5번이 되는 거고 5번 같은 경우에는 P의 교집합, P 여집합의 Q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하나씩 다 확인해 볼게요. 일단 조금 보기 불편하니까 P 합집합 Q의 여집합으로 바꿔보면 자, P가 아닌 거야. P가 아닌 거. 몇 번이야 그러면? 3, 4. 그 다음 Q는 2, 3. 2, 3, 4가 아닌 거. 1번이 존재하죠? 그렇죠. 공집합이 아니다. 맞고 1, 2, 3에서 P가 아닌 거. 2, 3. Q는 2. 2, 3이 아닌 거. 1번. 얘도 성립하네. 얘 마지막에 P가 아닌 거. 3번 Q인 거. 1번 P인 거 3. Q인 거 1. 합치면 1, 3이 아닌 거니까 2번이 존재해서 어쨌든 공집합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찾은 3가지 케이스에 전부 다 이거는 공집합이 나올 수가 없으므로 5번이 맞다 해서 정답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3가지 중에 하나로 만약 못 찾았을 경우에는 답이 조금 뭔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거나 답이 없거나 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13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도 이제 조금 처음에 이해를 못했으면 난이도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가조건에 보면 A가 어떠한 라지 집합 P에 들어가고 아니면 마이너스 A가 있거나 아니면 0이래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임의 실수를 고를 때 P라는 집합 안에는 임의 실수 아니면 임의 실수의 반대부호 아니면 0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2가지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 라지 P라는 집합을 열었어요. 열었을 때 그 부분 집합에서 1과 마이너스 1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왠지 알겠지? 만약에 내가 1을 골랐어. 그럼 1이랑 0과 마이너스 1 중에서 내가 이 중에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 두 개는 자동 탈락이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라 이해되는구나. 그럼 선생님 그 중에 A는 뭔가요? 다 돼야 돼요. 임의 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수들을 고를 때마다 양, 0 양, 0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네가 뭐 2.1을 머릿속에 생각했어. 그럼 자동으로 필요한 집합은 2.1, 마이너스 2.1, 0 셋 중에 과연 이번에는 2.1을 골랐을 땐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그럼 그 다음은 2.2 고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 중에 계속 누구를 고를까? 해가지고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랬을 때 이제 봅시다. 가정을 한대요. 뭐라 가정하냐면 A가 만약에 어떤 라지 P에 들어간다고 치면 A분의 1도 무조건 P에 들어가야 된다. 왜일까? 생각해봅시다. 가정에서 만약 A는 라지 P이므로 자 이제 빈칸이 들어옵니다. 괄호 가에서 A는 0, 빈칸 아직 안 들었네. 미안. A가 0이 아니래요. 당연하죠. 내가 만약 A가 들어간다고 치면 우리 이제 A, 마이너스 A 0 중에서 이거 고르기로 했으니까 0은 이제 선택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0이 아니라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실수 따라 실수 A분의 1도 0이 아니야. 당연하죠. 0이 아니니까 뒤집은 것도 0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당황했을 게 가에 의해서 갑자기 이거에 의해서 등장한 게 뭐냐면 이제 빈칸에 라지 A에 가 이거 또는 라지 B에 이거래.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이게 왜 튀어나오지 싶을 건데 요건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내가 어떤 수를 너가 선택하기라고 마음먹으면 동시에 바로 이것과 마이너스와 0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근데 내가 A분의 1을 선택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0이 아니라네. 0이 아니라네.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라는 거니까 즉 A분의 1과 마이너스 A분의 1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라지 A와 라지 B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가 이제 뒤에까지 가보면 알겠지만 사실 괄호 A와 괄호 B에 A분의 1과 마이너스 A분의 1 중에서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몰라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뒤에 것까지 이제 다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 자, 그럼 봅시다. 뒤에 거 읽어보면서. 자, 만약에 B인 경우에 자 이제 B인 경우에는 그게 이렇게 라지 P에 들어간다. 그럼 나의 가정에서 나와 가정 나가 뭐였지? 하고 문제 다시 봐. 나를 안 적었었네. 자, 나 조건은 뭐라고 돼 있냐? 여기서 A가 만약에 P에 들어가고 B도 P에 들어가면 A, B는 P에 들어간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 A와 스몰 B는 작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요. 실제로 같을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러면 B가 들어갔을 경우에 나와 가정에 의하여 갑자기 A랑 B를 곱했더니 뭐가 나온대요? C라는 게 갑자기 또 나와버리고 그거는 P에 들어간대요. 그런데 만약에 C라는 값이 P에 들어간다면 이제 갑자기 생뚱맞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아이고 미안 1이 되고 그게 P이므로 가의 모순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일단 먼저 가의 모순이다? 가가 뭐였지?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지. A가 0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만약에 A도 있고 A분의 1도 있다고 치자는 거예요. 만약에.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얘가 A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을 들어간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A분의 1이겠지.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이거 두 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얘 때문에. 똑같은 걸 두 번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1이 있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우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면 만약에 A와 A분의 1이 동시에 있으면 나 조건에 의해서 이것도 두 개를 곱했을 때 1이 나와야 돼. 그럼 1과 마이너스 1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얘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조건. 내가 뭔가를 선택했으면 풀, 마, 중에 하나씩만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랑 B 값을 다 골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그럴 수 있어. 생각해보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즉, 내가 이제 A분의 1과 마이너스 A분의 1 중에서 둘 중에 뭘 골라야 될까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A분의 1을 골랐다면 A도 있었고 마이너스 A분의 1도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 마이너스 1을 가지게 되면요 1도 존재해야 되니까 모순이 돼버리네요. 따라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A가 골라졌으니까 A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A분의 1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A분의 1을 넣었더니 이러한 문제가 터져서 넌 고를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A분의 1이 들어간다가 증명이 됐다 이거죠. 사실 근데 답 낸 데는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거랑은 다르게. 자, 그럼 이제 A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라고요? A분의 1이고요. B에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1이고요. 그 다음 C에 들어가는 값은 뭐였죠? 우리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EFK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1 해서 정답은 2번
탁 해서 마이너스 1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되게 흉측하게 보이긴 하지만 생김새가 유명한 문제집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 뭐 다 적기는 제가 팔이 아프니까 간략하게 적으면 결국 이 방향은 맞는데 이 방향은 아닐 때 얼마를 부여해달라는 거냐면 0, 즉 충분하지만 필요하진 않을 때 1일 때는 뭐예요? 필충, 서로 그냥 똑같은 명제라는 거 1고 그다음 똑같은 명제는 아니죠. 서로 같은 진리집합을 공유할 때. 자, 근데 2면 그러면 여기선 이렇게 가는 거는 틀렸는데 이렇게 오는 건 맞을 때는 2를 부여해달라 요 말이에요. 자, 그럼 간단하게 조건에서 P 조건은 A, B가 홀수고요. 그 다음에 Q 조건은 뭐라고 하냐면 A 더하기 B는 짝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은 뭐가 되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짝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자연수 A, B라고 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두 개를 곱해서 홀수가 나오는 방법은 홀 말고는 없어요. 짝수 하나로 들어가면 짝수가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A, B가 홀. 자, 각자만 좀 쓸게요. 홀. 자, 그럼 이제 A 더하기 B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냐? 생각 좀 해보자. 홀 더해도 짝수가 나와요. 3 더하기 3은 6이지. 홀짝 안 돼. 짝짝 돼. 그래서 홀이거나 아니면 짝짝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존재를 한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짝수가 나오는 것도요. 당연히 홀과 짝짝일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제곱이라고 해서 뭔가 좀 거창하게 볼 필요 없고요. 잘 봐봐. 그럴 필요 없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짝수래.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결론 잡아. 제곱인 거 신경 쓰지 말고 뭔가랑 뭔가를 더해서 짝수가 나오려면 짝짝 아니면 홀이라고. 근데 무언가를 제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원래 원본도 홀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9를 예를 들면 3에 제곱해야 9가 나오지. 그래서 홀 원래 원본 AB가 아니면 짝수가 나왔다고? 그럼 AB도 짝짝이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러면 보고 나니까 Q랑 R은 완전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네. 그 다음 P가 제일 작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약간이라도 그려보면 P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Q를 먹고 있고 Q는 R이랑 같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P이면 Q이다. 어딘데? P이면 Q이다. 이건 맞지? 뒤집을 수는 없어서 0 부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0 더하기 2배의 Q이면 R이다. Q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네. 오케이 1. 뭔가 마지막 3배에는 이거 쓸 것 같지 않아? 하나씩 쓰면 좋잖아요.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이번엔 뭐래요? not P면 나달이다. 자, not P면 간이 없네. 여기도 좀 쓸게. 미안. not P면 나달이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대우를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 R이면 P다. R이면 P다. 그럼 이건 충분하지 않지. 반대로 간 거니까 필요 조건이라서 쓸 것 같았어요. 역시. 자, 답은 얼마가 됩니까? 8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 딱 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5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15번부터 볼 건데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문제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있어요. 생각할게. 자, 1, 2 세가지고 다 적기 귀찮아요. 8까지 간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그랬을 때 가조건에 이런 조건이 나와 있네요. 1, 8. 거기에 교집합에 A를 딱 걸었는데 공집합이 아니래. 저게 무슨 말이야? A가 1, 8이랑 겹치는 게 물어봤더니 겹치는 게 있긴 있대요. 다 겹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겹치는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있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좀 애매한 답을 말한 거지. 그럼 뭔 소리야? 겹치는 게 어떻게 겹치면 되겠어? 1, 8, 1, 8 이렇게 겹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케이스가 좀 몇 개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 조건을 봤더니 나 조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랑 3이랑 4랑 겹치는 걸 확인을 좀 했어요. 딱 때리니까 미안한데 그거는 없어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럼 끝났어. A 입장에서는요, A라는 이런 방을 만들 때 일단 고려 대상이 1과 8한테는 물어보는 거야. 너 올래 말래? 이 중에서 그래 하나만 있으면 돼. 둘 다 있으면 좋고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2, 3, 4한테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출입 불가라는 결정이 딱 떨어진 거죠.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못 들어온대 뭐. 그럼 남은 애들이 누구냐면 5, 6, 7 아니겠어? 그럼 5, 6, 7들한테 올지 말지 물어보는 거예요. 올래 말래 두 가지, 올래 말래 두 가지, 올래 말래 두 가지니까 2의 3승이 되는 거야. 그런데 1, 8도 올래 말래가 되는 게 맞아요. 와도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만약에 있잖아. 아까 말했지. 1, 8랑 겹치는 거 있나요? 물어봤더니 뭐 있긴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만약 1과 8에서 우리 네 가지 경우가 전부 없거나 다시 없다. 1, 8, 1, 8 이렇게 네 가지인데 거기서 만약에 전부 없다라고 딱 쳐가지고 빼기 하나가 딱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빼줘야 되겠죠. 전부 없는 경우야. 그건 안 돼. 하나는 최소한 겹쳐야 된다고 했으니까 정리하면 8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라서 3, 8이 24가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 풀이는 이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 이제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냥 시원하게 있잖아. 1, 2, 3, 4, 8이 그냥 각자 다 미안, 말 잘못했다. 1, 5, 6, 7, 8을 그냥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의 5승이 존재를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 2의 5승이 다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어떻게 된 거예요? 1, 8이 전부 안 들어온 상황에서 5, 6, 7끼리만 만들어버리는 경우는 우리 빼기로 했죠. 왜 빼기로 했다고? 아까 말했잖아. 최소한 하나는 겹쳐야 되는데 1, 8도 그냥 전부 다 참여 안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거야. 거기서 5, 6, 7 자기들끼리 방을 만든 거는 쓸모가 없으니까 걔네들을 빼는 거예요. 5, 6, 7들한테 물어본 방들을. 그렇게 해서 뺀 값인 24가 나와도 괜찮긴 합니다. 답은 똑같이 나오긴 하죠. 둘 중에 편한 걸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제 16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16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조금 아차 싶어요. 왜냐면 대부분 저는 그렇거든요. 이런 문제를 보다 보면 대부분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의 경우가 많은데 이건 실수가 전체 집합이 실수가 아니라 그냥 정수예요. 마1, 0, 1, 2, 3 딱 떨어졌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일단 P는 풀어주면 P조건은 풀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절대값 풀어주면 이렇게 나오실 거고 그럼 X는 A 더하기 1이고요. 1 마이너스 A가 탁 하고 튀어나옵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X가 마이너스 1, 0, 1, 2, 3 얘네가 들어가기만 하면 전부 다 참이다 이 말인 거니까 뭐 해보면 되겠어요? 양 끝단 거 하나씩만 넣어보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된대요. 그리고 3을 넣어도 상관이 없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A 값을 주정수 A 더하기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두정수 A, B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자. A도 최대한 작고 B도 최대한 작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A를 최대한 작게 해야 돼. 그럼 말 생각을 해보자. 만약 이런 경우에는 A가 뭐면 되겠어? 이거보다 뒤에 있고 이거면 되는 거니까 A가 딱 마이너스랑 같을 때라고 생각해보자. A가 2 어때? 2? 괜찮지? 좋은 거 같아. 근데 2는 돼야 하는데 2를 넣으면 이런 거니까 이걸 만족을 안 해서 그 다음으로 A가 크게 되려면 3이에요. 이해 되겠지? 그럼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볼까? A가 2야. 이건 되는 것 같아. 안 되지. 그래서 A가 3이 되면 서로 만족을 하니까 A는 3부터 시작한다라고 봐가지고 전 A 여기다 3을 탁 잡을 거예요. 물론 있잖아요. A가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7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A도 최대한 작아야 되고 B도 최대한 작아야 되니까 A가 이제 3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A에다 3 집어넣는 게 맞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B도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not을 보는 게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한번 대우를 써보는 거 어떨까요? Q이면 not P이다도 충분히 되는 거죠. 충분히 되는 거야. 자, 쓰고 봤더니 문제가 있어. 우리 P가 뭔데? 사실 전체 집합이었잖아. P는 모든 실수에 있으니까. 그럼 생각해보니까 미안, 내가 생각 잘못했어요. 대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었어. 왜냐면 그냥 얘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게 전체 집합인데 그렇지, 다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0, 1, 3, 2 그럼 너도 그냥 다 되면 된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1, 0, 1, 3, 2 그러면 x, q가 조건이 뭐냐 봤더니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를 부정하기도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아서 제가 괜히 습관적으로 대우를 쓴 것 같아요. 쏘리. 자, 그럼 여기다 대우를 쓰게 되면 부정을 쓰게 되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b 확실히 명제가 말이 좀 잘못 나온 게 많아요. 미안합니다. 헷갈려요, b가.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얘도 뭐 하면 된다고 얘들아? 마 1, 0, 1, 2, 3들이 전부 여기에 성립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잘못 푼 친구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판별식을 쓸 거야. 이게 순간 착각하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이런 게 성립해야 된다 이런 걸 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판별식 쓰는 친구들이 나올 건데 나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이 마이너스 3인 건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그러면 이 참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나는 모든 애들이 0보다 같거나 크다가 궁금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0, 1, 2, 3에 한해서만 큰 것만 궁금한 거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만 만약에 0보다 더 크다는 거 밝혀지면 그 다음으로 뭐 0이고 1이고 2고는 사실 궁금하지가 않나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b 빼기 5 계산하면 마1 1 빼기 6 더하기 5니까 b니까 그게 0보다 같거나 커서 b는 5보다 같거나 크기만 하면 항상 다 된다는 거예요. 마1 0, 1, 2, 3이. 그런데 최소값이 있죠? b는 5가 되는 거지 최소값으로. a는 얼마? 3이었기 때문에 더하면 8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생각보다 좀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샌드공의 특징이 지금 막 엄청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좀 있으면 나올 건데 19번 많이 어렵습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는. 근데 뭐 그걸 빼더라도 다른 문제들도 뭔가 편하게 쑥쑥 넘어가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니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 아니 아쉬운 게 아니라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시험이. 자 17번 이 문제도 이제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17번에 라지 x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예요. 자 근데 모든 함수 f가 지금 f라는 함수는 라지 x에서 라지 x로 가는 지금 상황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역함수가 존재. 그럼 뭐예요?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되죠? 이응 디귿 이응 디귿 이 신기하다 맞지? 1대1 대응이에요. 1대 1 대응이 나와야 돼요. 오 이응 디귿 이응 디귿 이응. 자 어쨌든 그럼 1대1 대응이 나와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조건을 좀 보도록 합시다. 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f의 합성 f의 마이너스 2는요. 그 다음에 더하기 f의 인버스 4가요. 8이 나오신대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했던 조건은 가입니다. 자, 이 가조건이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간에 얘들아 잘 들어봐. 합성을 하던 역함수를 하던 간에 어쨌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f고요. 얘도 역함수도 어쨌든 f를 파생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에서 x잖아. 역함수를 써도 어차피 반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에 고르는 치역은 계속 x고 x라는 건데 너네가 보더라도 x 값을 딱 골랐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 마사, 마이, 0, 2, 4야 얘들아. 그러면 덩어리째로 봤을 때 답을 한번 내고 답을 한번 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중에서 고르는데 답을 2번 내서 8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은요. 딱 4, 4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 조합이. 그래서 그거를 일단 빨리 시험장에서 눈치를 챘었어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일단 이건 너무 좋아. 근데 4가 아니었던 그렇죠. 잘못 적었네요. 제가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4였네요. 어쨌든 뭐가 4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자동으로 역함 성질에 의해서 F4는 마이너스 4라는 거를 확 점을 지을 수가 있고 아직은 좀 아쉽다. F의 마이너스 2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는 4인데 아직 마이너스 2가 뭔지 모르니까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마이지 않을까? 마이, 너가 좀 궁금하구만. 이래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K가 나조건에 K가 0과 2일 때, 0과 2일 때 FK는 어떻게 되냐? 0을 넣어볼게요. F에 0. 그 다음 F에 0 넣으면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작다가 나오시고 F에 2, F에 마이너스 2도 0보다 작거나 작다가 나오는 거야. 근데 재밌지 않아? 이 문제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 모의고사 문제거든. 지금 내가 F4는 어차피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게 궁금한 거는 마사, 마이, 0, 2 4명이 궁금한데 딱 마사, 마이, 0, 2를 물어보거든. 그게 좀 신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이게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돼요. 어렵죠 그런 게. 마사, 마이, 0, 2, 4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먼저 일단 한번 그려보면 여기 X에 마사, 마이, 0, 2, 4 마사, 마이, 0, 2, 4에서 내가 이미 지금 4가 마이너스 4를 가는 거는 이미 확정이 난 상태거든요. 이렇게 확정이야. 더 이상 고를 수 없어. 그러면 남은 4명은요. 마이 0, 2, 4 중에서 하나씩 골라가지고 곱해야 돼. 근데 생각을 해봐. 곱해서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만약에 두 곳이 2, 4로 몰리게 되면 큰일 나요. 양수가 뜨거든. 그러니까 즉 2, 4가 쪼개져야 돼. 위아래에다가. 그럼 자동으로 0, 마이도 쪼개질 거니까 딱 0보다 작거나 작다가 두 가지가 다 나오게 되죠. 무슨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의 조건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을 하나 다르게 치는 게 있어요. 바로 주황 색깔 마이야. 왜일까? 아니 당연히 나 지금 마이에 관련된 정보가 있는데 아무래도 마이가 누구를 가는지를 먼저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저는 한번 용감하게 0을 일단 한번 질러볼게요. 0 질러볼게. 0 질러볼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0을 간대요. 0을 간대요. 가신대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2가 0을 가니까 우리 자동으로 F0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4를 가야 되니까 골라봅시다. F0은 4래요. F0은 4래. 그럼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있지. 2랑 4는 쪼개져야 된다고. 자동으로 F2는 2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F2는 2를 골라주시고요. 마이너스 4는 누굴 골라야 돼? 남은 마이너스 2를 고르면 돼. 자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0과 4도 잘 쪼개져 있고 2도 마이너스 2도 잘 쪼개져 있으면서 딱히 대응이 꼬이는 것도 없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서 답이 나오죠. 잘 들으세요. 함수 문제를 추론할 때 만약에 서술형이 아니라면 내가 어떤 문제가 터지는 거 없이 전부 다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 시험장에서 용기 있게 딱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어차피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예시를 보여줄게요.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라 다른 걸 골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그림 좀 다시 그릴까? 손이 너무 아픈데? 그려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일단 4가 마이너스 4가는 건 확정인 상태고요. 자,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2가요. 0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 하나 해볼까? 뭐 2 할까? 2 해볼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아무나 해볼게요. 저도 몰라요. 마이너스 2가 2를 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얘가 2니까 F2가 4를 고르게 돼요. F2가 4. 이 되겠죠? 그럼 되는데 안 된다고. F2가 4를 고르게 되면 양양이 포함되기 때문에 음수가 안 돼요. 자,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가 0 말고 다른 것들을 골라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오류가 나요. 이게 두 번 겹친다든지 1대1 대응이 깨진다든지 함수값이 안 맞다든지 이 부호가 안 맞다든지 같은 경우들로 전부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아까 우리 처음에 골랐던 거를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지금 푼 걸로 좀 찍을게요. 미안해요. 자, 일단 4가 마이너스 4는 확정이고 아까 마이너스 2가 0이었죠, 저희.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0 넣으면 F0은 마이너스 2가 0이 4였어요. 그 다음 F2는 자동으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0 가니까 뭐도 상관없네. 뭐였지? 몇몇? 2가 아까 2였어. 했는데 괜히 쉬웠다.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이거였어요. 그렇지. 자, 그럼 이제 F0은 얼마예요? 4.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마지막에 2F2. F2는 얼마지? 2니까 2F2 더하기 4. 오, 그 다음 F4는 마이너스 4니까 빼기 4라서 답은 얼마? 12가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이어서 18번 보도록 합시다. 자, 18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18번 문제가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막 어렵다 이런 느낌의 문제는 아닌데 솔직히 내가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이걸 과연 시원하게 정답을 찍을 수 있었을까가 조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난이도랑 이게 좀 다른 게 체감 난이도랑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이제 방구석에서 이제 방구석이 맞죠. 그런데 그냥 이제 편한 자리에서 편한 위치에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그냥 솔직히 말해서 답을 만약 틀렸어. 그럼 본인이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맞아. 그럼 고치면 되고 다음에 안 틀리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시험장에서 한 번 찍고 나서 더 이상 다시 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다시 못 바꾸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라고 하면 저도 사실 좀 겁은 날 것 같긴 해요. 이런 문제들은 한 번에 과연 맞출 수 있을까? 당연히 맞추겠지만 그래도 이제 확실히 애들 입장에서는 조금 무섭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문제인지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좀 포인트는 적으면서 볼게요. x가 n에서부터 0 사이인데 0에서부터 n 사이인데 x와 n은 서로 소인 자연수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기울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문제 일단 시킨 대로 가보자. A가 12. 12 뭐냐? 모르겠어. 해보는 거야. try. 그러면 n에다가 여기 n이죠. n 자리만 다 집어넣으면 0에서부터 x가 10 나오고요. x와 10은 서로 소인 자연수래. 그러면 10 미만이면서 이하는 아니죠. 미만이면서 서로 소인 자연수가 뭐가 있냐 할 때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2와 5의 배수만 아니면 되니까 3, 7, 9가 나올 건데 난 이 문제에서 가장 화두가 됐을 것 같은 게 시험장 딱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1이 어떻게 되지?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장에서. 그럼 어쨌든 간에 1이 이제 뭘까? 1이 서로소가 되나? 해가지고 순간 헷갈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문제에서. 자, 알아두셔야 돼요. 1은 모든 수와 서로소가 되기 때문에 1379라서 이건 4개가 맞고요.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서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노가다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니은에서 m과 n이 배수래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am과 am이 그러니까 m이 n의 배수일 때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거는 발레라나 들으면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어. 내가 발레라나 들어주겠지. 왜냐면 솔직히 저는 이제 미리 풀어와서 이제 문제를 지금 푸는 거니까요.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이런 거 풀면서 생각을 하는 게 과연 그런 걸 시험 내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나마 쌤들이 힌트를 줬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10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을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30을 만약에 준다고 치면 왜냐면 여기 3이 들어가거든. 그럼 3의 배수가 그러니까 3배수이면서 겹치지 않게끔 포함되지 않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30의 서로소인 걸 봅시다. 니은풀이 여기서 이어서 풀게요. 이렇게 이어서 풀면 30 같은 경우에는 서로소인 걸 뭐겠어요? 2배수면서 3배수면서 5배수면서 이런 걸 다 빼면 돼. 그럼 보편적으로 7 되고요. 7 되죠? 그 다음 또 뭐가 되겠어? 여러 개 되겠죠. 11, 19 될 건데 등등 다 찾는 건 지금 의미가 없고 그랬을 때 여기에 포함이 되냐라는 거예요. 포함이 되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냐면 3이 딱 걸리니까 문제에서.
3이 딱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니은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찾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럼 여기서 이제 10이 딱 들어가고 30이 들어왔을 때 기호 방향 잘 봐야 되고, 그러면 30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소가 3이 없지. 근데 여기는 3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가 3이 있어. 하나만 자를게요. 여기 3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부분집합 말할 수 있겠어?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얘는 틀렸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저런 식으로 봐도 되는구나. 그 다음 디귿 마지막 얘도 m이 n보다 크대요. 자, 3 갖고 놀았으니까 저는 사실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4랑 3을 딱 잡아봤더니 4와 서로소인 자연수는 뭐가 있어요? 1. 그 다음 2. 안 되지. 3. 그럼 3과 서로소인 자연수는 3보다 작은 것 중에서 1, 2 두 개가 있는데 개수가 같대. 클 수가 있어? 안 되지.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개수가 더 커야 된대요. 안 커도 돼요. 4, 3 같은 경우에는 4가 4보다 크면서 불구하고 개수가 두 개로 똑같기 때문에 등호가 없어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려운 문제는 맞았던 것 같아. 자, 그 다음 19번 문제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지우고 19번 이제 이어서 풀게요. 19번은 좀 많이 걸려서. 자, 19번은 많이 어렵습니다. 자, 해봅시다. 19번 문제는 x가 1에서부터 마이너스 1. 자, 조건 제시법 좀 뺄게요. a가 이렇게 나와요. 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x가 1에서부터 0이래. 자, 그럼 여기서 a에서 a로 가는 함수의 f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잘 봐야 돼. a에서는 fx가 f의 마이너스 x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디서 처음 배우냐? 수학 3 또는 이제 우리 밑에 중학생분들은 공통수학 1 아니다, 미안. 공통수학 2에서 도형의 방정식 쪽 맨 마지막에 도형의 이동에서 배우고요. 수학 3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있는 도형의 이동에서 배우죠. 즉 대칭 이동이야. 거기서 공부를 조금 더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우함수, y축 대칭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붙어져 있죠. 어쨌든 y축 대칭이다라는 거를 인지하면 되고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하는 f라는 함수는 y축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알면서 동시에 나 조건에 뭘 하냐면, 근데요, 다가 아니라 B에서만 어떤 게 성립하냐? 만약에 x1이랑 x2가 된다면 그때는 f의 x1과 f의 x2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조건은 증가함수라는 뜻이에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이때 대응할 때도 이런 게 나오긴 하거든요. 어쨌든 x1이 x2보다 크대. 즉 내가 잡은 정의역이 더 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x1이고 그럼 x2를 내가 좀 더 큰데 잡아. 그러면 거기 함수값도 더 위쪽에 지켜야 된다 이 말이고, 그거를 계속 있다 보면 함수가 슉 하면서 상승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걸 나중에 저희가 이제 증가함수라고 뭐 수학2라든지 미적분 1에서는 부르긴 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애들이 시험장에서 이런 걸 먼저 하지 않았을까 싶어. 솔직히 말하면 뭔지 모르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서 와 이게 뭘까 싶어서 일단 0에서부터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그래 뭔가 일단 B 조건 0에서부터 1 사이에서만 증가를 는 거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우함수라고 하셨기 때문에 미안하다, y축 대칭이었기 때문에 요게 똑같은 모양이 요런 식으로 생기는 건가 라고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뭐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가 이제 등호가 없으니까 뚫려 있어야 되긴 한데 일단 그냥 편의를 위해서 요런 상황을 지금 만족하지 않을까라고 돼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갑자기 문제를 딱 봤더니 a 빼기 3에 이거를 만족시키는 해의 집합이다. 여기서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뭔 말이냐면 아니 내가 지금 f가 무슨 함수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그림도 내가 그냥 임의로 하나 잡은 거지,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그림들이 다 나올 건데 거기서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a 빼기 3과 9-a 제곱 이거라고? 이게 뭐지 했을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주어진 조건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푼다는 관점에서 이거를 가장 유사하게 생긴 게 내가 지금 적혀있는 조건 중에서는 얘 아닐까 싶어. 요 상황인 거죠. 지금 넘겨보면 내가 f의 a 빼기 3이 f의 9-a의 제곱을 만족시킨다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즉 요걸 만족한데 뭐일 때? 요런 상황일 때, 즉 안에 들어가 있는 정의역인 a 빼기 3이 9-a의 제곱일 때라고 일단은 요 정도까지, 사실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되게 잘한 건데 어쨌든 굿, 잘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다 되는 게 아니라 B집합에서만 되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에 a 빼기 3이 대강이 있다는 거고, 오케이, 여기에 9-a 제곱이 있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만족시켜 주면서 동시에 a 빼기 3도 0과 1 사이 있으면서 세 번째 9-a 제곱도
0과 1 사이 있어야 된다. 요렇게 일단 세 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한번 해볼게요. 자, 넘기면 a제곱 더하기 a 빼기 12가 0보다 작으니까 인수분해를 딱딱 해주시면 바로 할까? 멋있게. 탁 해주면 3과 -4가 나와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거를 풀면 두 번째 거는 풀어서 여기 적을게. a가 3에서부터 3에서부터 4고요. 세 번째 거를 얘들아 요 정도까지 오면 우리 부등식 처음 푼 친구들 아닐 거니까 사실 좀 이상함이 느껴져요. 왜냐면 세 번째 걸 풀기도 전에 1번과 2번과 3번이 모두 겹치는 게 우리 부등식이 분명히 해였는데 이미 3에서 어그러졌어요. 두 명이. 이미 여기서 예를 들어 교집합이 공집합이 떴다는 거야. 겹치는 게 없어. 그러면 3번이 뭐 아무리 길고 날고 뛰어봤자 공집합 확정이에요. 답이 없네?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뭐지? 할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생각한 것도 진짜 칭찬받아 마땅한데 사실 이걸 딱 하고 나면 약간 물음표가 띠용띠용 하는 거지. 난 그래서 아마 시험장에서 애들이 되게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보면 주어진 조건 중에서 아직 안 쓴 게 딱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예정.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a 빼기 3이 여기였다면? 그래서 만족은 하는데 그 a 빼기 3을 y축 대칭해서 3 빼기 a였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첫 번째 어떤 경우라고? 3 빼기 a가 9-a 제곱보다 작은 경우인 거야. 그래서 넘기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이걸 풀어주면 되고 그럼 인수분해하면 2와 3이니까 a가 3에서부터 2가 되는 거지. 쌤근데 여전히 안 되는데요? 또 3에서 걸리잖아요. 노노노. 이제 2번도 바뀌어. 그럼 a 빼기 3이 어디야? 0과 1 사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1과 0 사이이기 때문에 얘도 바뀌어서 a가 뭐라고요? a 빼기 3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니까 a는 3에서부터 2가 돼서 달라진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미안 이거 마이너스예요. 쏘리. 됐죠? 그럼 이제 겹치는 게 생기는 거야. 우와! 그럼 이제 9-a 제곱이 0에서부터 1인 거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이건 넘겨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9에서부터 마이너스 a 제곱이 마이너스 8이야. 그럼 따라서 a 제곱은 9에서부터 8 사이고 기본적으로 a 제곱 8에서부터 9 사이라고. 근데 어차피 위에 지금 겹치는 거 보니까 3, 2, 3, 마이 양수들인 것 같으니까 a는 3에서부터 2루트 2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부등식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교집합은 3, 마이 3, 2, 3, 2루트 2. 어디겠어? 끝났죠. a는 3에서부터 2루트 2가 우리 정답에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해 영역이라는 거야. 와, 어렵다. 그쵸?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또 있어. 문제에서 또는 이래. 그럼 두 번째가 뭐겠어요? 이제 요 생각을 해냈다면 이제는 할 만한 게 그럼 이번에는 자, 다시 좀 지울게요. a 빼기 3이 여기 있는 건 맞는데 9 빼기 a 제곱이 여기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일로 옮기면 여기가 이번에는 a 제곱 빼기 9일 때 이게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두 번째는 이번에는 a 빼기 3이 a 제곱 빼기 9 이런 경우가 만족한다는 거고 다 넘겨주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가 돼서요. a는 3보다 크거나 or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게 일단 나오고 두 번째 그림 보시면 a 빼기 3이 0에서부터 1 사이니까 아까 했던 거 a는 4에서부터 3 사이 들고 와주고 이번엔 조심 얘가 반대로 뒤집혀요. 이번 여기 반대로 뒤집히죠. 그래서 9-a 제곱이 9-a의 제곱이 0에서부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a 제곱은 암산 좀 할게요. 10에서부터 9가 되는 거예요. 맞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탁 쓰면 탕. 그럼 a는 루트 10 3이죠. 쌤 왜 양수만 들고 나요? 어차피 지금 딱 봐도 겹치는 게 양수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겹치는 거 봅시다. a가 3보다 크면서요. 3과 4 사이인데요. 또 3에서 루트 10이래요. 루트 10과 4 중에 누가 더 크죠? 4가 더 크니까 그보다 더 작은 요것이 다 겹치는 범위가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그게 각각의 m, n, p, q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작은 게 여기랑 여길 거니까 작은 거 두 개를 곱해서 제곱해달라 해서 6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루트 10 제곱하면 3루트 10의 제곱 해서 계산을 하시면 90 나오고요. 70이 나와서 162 정답이 2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많이 어렵어요.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어. 문제가 좋긴 좋거든요. 되게 좋은데 진짜 너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린 이어서 이제 서술형 3번과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서술형 3번을 보도록 할 건데
서술형 1, 2번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뭐 보편적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풀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서술형 3번부터가 좀 문제가 좀 특이해요. 요것도 문제 발문을 한번 읽어보면 전체 집합 U에서 A, B, X가 1, 2, 3이고 두 집합 A, B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원래 구하는 게 보편적 문제야. 근데 개수를 줬어. 그러니까 문제가 한번 꼬인 거예요. 뭔 말이냐면 원래 보편적으로 우리들한테 물어볼 때는 요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일반적인데 이 시험지 특징이 우리 아까 앞에 그 몇 번이었죠? 12번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는 지금 발문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시험장에서 순간 당황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썼을 것 같거든. 안 그래도 내신은 시간도 부족한데. 그래서 그런 게 좀 특이했던 시험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A가 있고요. B도 있어요. 모르고요. X는 1, 2, 3이래요. 이래겠죠. 자, 그랬을 때 모든 순서상의 개수는 192다. 일단 조건부터 해석하자. 자, 가조건은 어떻게 되냐? 가조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X-A의 여집합이 X 합집합 B인데요. 그러면 이제 X의 교집합 A로 바꿀 수 있죠? X의 합집합 B가 됩니다. 높아시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서술형에서 요거 적을 때요. 뭐 감점할지 않지는 모르겠지만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뭐 이런 걸로 좀 적어주시면 감점 당할 포인트가 좀 더 줄기는 해요. 자, 그럼 이제 X 교집합 A에 X 합집합 B 이렇게 두 개가 만족된대. 사실 이것도 좀 특이하거든요. 이 조건도. 자, 봐봐 한번. 내가 왜 여기 비워놨냐면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만약에 보편적으로 있잖아. 나 조건을 일단 눈으로 읽으시면 A와 일단 적고합시다. A와 B의 교집합이 한 개래. 그러면 애들이 분명히 이런 생각을 먼저 할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에 딱 하나 겹치니까 한 개가 일단 겹치는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시키게 하려면 좀 특이하다. 잘 봐. 내가 X라는 집합을 어떻게 그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치면 B가 이미 있어 요만큼이나. 근데 그걸 같이 먹는데 그럼 영역으로 따져도 내가 만약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이 있을 때 B 영역 있잖아. 이미 2번과 3번을 먹어. 그럼 A는 뭐가 되겠어요? 1번과 2번이거든. 근데 얘들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합집합은 약간 규모가 커진 느낌이고 교집합은 이제 큰 것들끼리 부딪혔을 때 좀 잘라낸 느낌이잖아. 근데 이미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내가 X가 합집합이기 때문에 X랑 B는 합치면 X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3이 확정으로 들어가. 누나 알겠죠? 합집합이니까. 그러면 교집합에서 이미 오른쪽에 3의 영역이 없어요. 근데 X에 3을 넣는다 한들 어차피 겹치는 걸 말해야 되는데 이미 한쪽에서 3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 그럼 겹치는 걸 말했을 때 3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눈치채고 요 그림이 아닌갑다라고 빨리 보기를 썼어야 돼, 시험장에서.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렸을 거고. 그럼 요게 아니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는 어떻게 된다고 내가 아까 확장이 되는 형태고 얘는 어떻게 보면 축소가 되는 형태인데 야 한쪽이 축소가 되고 한쪽이 커지는데 같아지려면 A상초 볼륨 사이즈가 A가 B보다 더 컸어야 되지 않겠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아마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X가 어딘가에 들어간다고 쳐주면 딱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 싶다는 거야 내 말은. 그럼 생각해볼까? B랑 X랑 합쳐져. X가 되고 X라인이랑 겹쳐. X가 되죠. 그래서 요 문제는 요 문구는 이렇게 하나 알아둬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나 조건에서 A랑 B랑 겹치는 게 몇 개라고? 한 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누가 봐도 여기서 A랑 B랑 겹치는 곳은 B가 되는 거고 거기가 한 개인데 자 웃긴 게 X가 우리 아까 처음에 보면 여기 적어놨죠. 1, 2, 3이야. 1, 2, 3. 그러면 B도 결론은 1, 2, 3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 집합 원소 한 개라는 건 1, 2, 3 중에 원소 한 개를 골라달라는 거니까 뭐 1을 썼다고 칠까요? 그게 세 가지 경우가 되는 거야. 이게 돼 있지. 뭐 1을 쓸지, 2를 쓸지, 3을 쓸지. 그럼 예를 들어 1을 썼다고 치고 2, 3은 자동으로 여기랑 여기에 들어가겠지. X 안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얘들아. 여기서 곱하기 이제 아직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가 안 나왔잖아. 그럼 여기가 몇 개인지 몰라.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본다고 치면 어디 갈지 물어본다고 치면 어차피 여기는 이미 영업 종료했으니까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2랑 3이 배정된 곳도 들어오면 안 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체 집합이라는 부분을 딱 그렸을 때 이 영역과 이 영역 두 가지 영역밖에 없거든. 그래서 두 건씩 묻는데 몇 명한테 물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순서상의 총 개수가 192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문제인 거예요. 지우면 64가 나와서 총 몇 명한테 물었다는 거야? 이게 6승 64니까 6명. 그래서 답은 6이다라고 풀어버리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쉬운 문제도 아니었는데 생각 잘하고 앞에 문제도 어려워가지고 잘 헤쳐가지고 여기까지 딱 왔는데 6을 딱 찍고 답이 마지막에 틀리면 너무 눈물 나지 않겠어요? 생각 잘해야 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얘들아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를 묻는 거예요.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 이 6개는 뭔데 얘들아?
1, 2, 3과 연관이 없는 그냥 이제 아직까지 물어보지 않은 순수한 애들이 6명이라는 거고. 순수? 좀 웃기네. 어쨌든 그러면 1, 2, 3 뭔데? X한 쪽에 있는 거잖아. 근데 걔도 어쨌든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서 거기에 3개를 더한 마지막 정답은 9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9를 안 찍었으면 너무 눈물이 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요런 실수 좀 실수하지 말자. 정말 이런 건 실수니까 긴장 딱 끝까지 하고 풀었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 기쁘긴 기쁘죠. 기쁜데 너무 막 흥분하다 보면 사람이 6에서 딱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야. 항상 차분하게 시험장에서. 알았죠? 자, 이제 마지막 서술형 4번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도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었던 문제긴 해요. A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A1 더하기 A의 2 더하기 A3 해서 쭉쭉쭉쭉쭉 가.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A의 N. 몇 개다 그러면 N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고, B도 만약에 적어본다고 치면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A3분의 1 해서 쭉쭉쭉쭉쭉 간다 해가지고 AN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A, B 중 적어도 하나는 뭐라고? N보다 작지 않대요. 하나는 N보다 작지 않다는 것을 기류법으로 증명해달랐으니까 기류법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들아? 둘 중에 하나는 N보다 작지 않대. 그럼 부정해버려. 둘 다 N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우리 일단 만약 N보다 작다라고 해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봐. A도 N보다 작고 B도 N보다 작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2N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A 더하기 B를 내가 수식적으로 한번 적어보면 A1 더하기 A1분의 1 더하기 A2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쭉쭉쭉 가서 A의 N 더하기 A의 N분의 1 나올 거야. An분의 1. 그러면 요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 힌트가 뭐였냐면 단 모든 A에는 양수이다라는 말이 있었어. 양수고 생긴 꼬라지가 좀 많이 봤어. 분명히 우리 시험 범위에. 그치? 시읒 뒤에죠. 산술기가 같다. 산술기. 그러면 산술기가 내가 막 딱 써보면 요만큼 쓰면 2죠. 이렇게 생각할게요. 2 루트 땅땅이니까 2가 되고 여기도 2야. 몇 개 있다고 그런 게? 몇 개 있어? N개 있죠. 무슨 알지? 자, 그럼 봐봐. A 더하기 B는 최소 산술기에 의해서 2N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는 결론이 등장을 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물론 얘들아 서술형에서 감점을 안 하려면 단 등호는 AK 제곱이 1일 때 성립한다는 말 적어주셔야 돼요. K는 뭐야? 1, 2, 3, 4, 5, 6, 7, 8 같은 그냥 어떤 의미의 자연수 이때 이런 거 적어줘야 감점을 안 당하겠지. 산술기 같은 거니까.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A 더하기 B가 2N이 크대요. 근데 잠깐만, 처음에 뭘 했어? A도 N보다 작고 B도 N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있잖아. A 더하기 B가 2N보다 작았어야 돼. 근데 2N보다 같거나 크대. 그러니까 성립할 수가 없으므로 고로 우린 기류법 증명이 끝난 거죠. A랑 B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N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2023학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였던 센터고등학교 문제 풀어봤고 객관식이 이제 19번 많이 어렵죠. 18번도 17번 같은 것도 쉽진 않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들이 막 되게 어렵다 이런 느낌보다는 19번 제외하고 좀 낯설었을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원래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서 이게 뭐지? 12번도 원래 not P면 Q다가 원래 참 이런 걸 주는데 거짓이래. 거짓? 이런 거 해본 적이 잘 없으니까 좀 특이사항이라고는 이런 식으로 발문을 반대로 뒤집었을 때도 어차피 해야 되는 행동은 항상 똑같다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이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 싶기는 해요. 알았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